미국 증시 일제 반등 이유는 이렇게 어제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부터 보면 네. 야 이거 뭐 올해 얼마만입니까 이런 게? 네. 좀 어제도 사실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2.8% 그다음에 나스닥이 3.3%는 굉장히 높게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도대체 어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일단 무슨 일인지 먼저 보면 하나씩 볼까요? 일단 호주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호재 이유가 있죠. 근데 원래 우리가 예상치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가이던스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정도의 기대치 이거보다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호주는 예상보다 절반만 인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0.5%포인트 정도는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스텝은 밟을 것 같다고 했는데 0.25%포인트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준보다는 굉장히 낮게 올린 거죠. 속도 조절을 한 속도 건데 조절. 네. 그러면서 어제 미국의 뭐 구인 관련 지표가 조금 또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어제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채용 공고가 얼마나 나왔냐가 나왔는데 네. 한 달 사이에 10%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10%가 줄었다는 거는 그 경제에 좀 안 좋다는 얘기죠. 아니 뭐 장사 잘 되면 더 뽑겠죠. 그렇죠. 사람을.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뽑을 텐데 채용 구인 공고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야 봐라 호주도 지금 무서워서 금리 못 올리지. 거기다가 지금 사장님들 채용 공고 확 줄이고 있지. 야 이런데 금리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하던 상황에서 한 명이 또 끼어들었죠. 또 이번엔 큰 데서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국제연합.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뭐 그렇게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국제연합에서도 뭐 그렇게 금리를 가지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웅크타드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무역 개발 회의예요. 유엔에.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 이제 보고서인데 이제 트레이드 앤 디벨롭먼트 리포트인데 제가 이거 좀 검색해 들어가 볼게요. 찾아놨거든요. 이겁니다. 이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또 영국식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읽어볼까요? This year's interest rate hikes in the United States are 자, 이거는 미국의 뭡니까 이게? 올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게 핵심이죠. Set to cut an estimated on 360 billion dollar of future income.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엄청난 소득 감소를 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에 추정컨대 이게 경기가 한마디로 쪽박 찰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거를 또 한번 읽어주시죠. 예. Economic instability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는 잘 돌아갈 수 있지만 미국은 그나마 니네는 살만할 수도 있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니까. 근데 주변 국가들, 그렇죠. 개발도상국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국 니네 살자고 금리 올리면 다른 나라 다 죽어. 그러니까 좀 살살 해라고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이제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봐라, 호주 저래, 미국도 저래, 유엔까지 저러니 연준이 금리 빨리 올리겠니?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에 많이 반등한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입장을 낼 수 있지만 그게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실제로 미국이나 어떤 주요국들의 경계가 나빠지면 개발도상국도 다 같이 망가지는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페드가 미국이 유동성을 막 공급했다가 갑자기 끊으면서 생기는 지금 굉장히 그렇죠. 물이 마른 건데 그거를 그러면 계속 풀어라. 속도 조절하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머니님, 양 총장님 영어 발음 너무 치여요 이러셨습니다. 좀 치요? 그 너무 저기 영국식이라는 얘기 아니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치여요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구루미님 토익 보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 뭐 다 됩니다. 네. 토익도. 그래서 치여요 좋다는 뜻이랍니다. 예. 좋다는 네, 뜻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미국 증시 반등했다. 근데 이게 뭐
이런다고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이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정보 중에 딱 호재라고 부를 만한 것들만 찝어서 선별적으로 굉장히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고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정보도 많은데 굳이 구인 공고가 줄었다는 걸 끄집어내서 이게 연준에서 전혀 입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야라는 희망회를 돌리면서 사실 반등한 거여서 사실 구인공고 줄어갖고 그 회사 부도나면 상장 폐지 아닙니까? 그렇죠. 막말로. 네. 뭐 그런 사실은 것도 있는 건데 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자체가. 네. 심은정님 질문 들어왔어요. 트러스,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얘기하는 거죠. 부자 감세법 포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즈 트러스가 부자 감세를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에서 야 저거는 물가 저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영국이 되게 불안정해졌죠. 감세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채널 4나 BBC의 이제 인터뷰들을 보니까 이거 자체가 논란이 너무 이제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감세가 인플레이션을 좀 막기 위한, 그러니까 에너지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서민들 줄이기 위한 것들이 많이 내용이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건 싹 빼놓고 부자 감세, 기업 감세로 프레이밍 당해서 내가 억울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영화 타짜의 대사를 좀 인용해 볼게요. 혓바닥이 깁니다 일단. 예. 말이 길어졌어 지금. 네. 수습이 좀 힘든 상황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쨌든 파운드화 가치가 다시 좀 회복은 됐어요. 네, 어쨌든. 회복은 됐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양적 완화 조치랑 비슷한 방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영국 경제를 힘있게 밀고 갈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대증요법, 그러니까 막 여기가 피가 추출나는데 밴다나 이게 탁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막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파운드화가 약세로 돌아선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저기 배 자체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네. 임시 방편으로는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취지 같고. 네. 땅콩생님 다음 시간 공부하셨는데 한 소식만 더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22% 급 상승하긴 했습니다. 밤 사이에. 네. 근데 머스크가 다시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네.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네. 트위터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 영향이 미국 증시 전반에도 훈풍을 줬다라는 분석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번 마무리하고